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누리호가 오늘 새벽 18분 25초간 비행한 끝에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발사 직전 한 차례의 지연이 있었지만 성공적인 단 분리를 통해 예정된 비행 시간보다 빠르게 임무를 완수했는데요. 이번 발사 성공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대한민국의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4번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처음으로 밤에 발사된 누리호는 예상했던 시간보다 3분 짧은 18분 25초 동안 비행했습니다. 엔진 성능이 향상되면서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4, 3, 2, 엔진 점화. 이륙. 맹음과 함께 누리호가 솟구칩니다. 엔진이 내뿜는 강력한 불꽃 때문에 마치 해가 뜬 것처럼 발사장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밤하늘을 가르며 혜성처럼 우주로 뻗어나가는 누리호. 주변 공기 압력이 최대치로 높아지는 첫 고비를 무사히 통과합니다. 발사 2분 2초, 64.7km 지점에 도달하자 1단 로켓이 분리돼 떨어져 나갑니다. 2단 로켓에 불이 붙고 고도 200km를 돌파한 누리호는 위성 보호 덮개인 페어링을 정상 분리했습니다. 2단 로켓이 떨어져 나갑니다. 비행 12분 21초, 3단 로켓의 힘으로 목표 고도인 600km 지점에 도달합니다. 이번 발사의 핵심 임무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를 분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어 국내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의 큐브 위성 12기를 차례로 궤도에 올립니다. 민간 기업으로 기술을 이전한 뒤 처음으로 탄생한 발사체, 그리고 첫 야간 발사. 탑재 위성도 3차 때 8기에서 이번에는 13기로 늘었지만 문제는 없었습니다. 국내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엔진 연소 성능이 높아지면서 총 비행 시간은 예상보다 3분 정도 줄어든 18분 25초를 기록했습니다. 네 번째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누리호는 대한민국 우주 발사체의 신뢰도를 한 단계 더 높였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누리호가 우주로 향하는 길, 발사 때마다 쉽진 않았는데요. 이번 4차 발사 역시 고비가 있었지만 모든 과정이 가장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처음으로 발사 예정일에 쏘아올려 성공을 거뒀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첫 야간 발사에 도전한 누리호의 발사 예정 시각은 0시 55분. 발사 10여 분 전 갑자기 센서 문제가 발견되면서 18분 뒤인 1시 13분으로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다시 시작된 발사 준비는 순조롭게 흘러갔고 누리호는 우주를 향해 힘차게 솟구쳤습니다. 엄베리컬 타워는 총 4개 암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암의 압력 센서가 그 값이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는 문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점검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그 시간을 좀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누리호가 처음 정한 발사 예정일에 발사에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21년 1차 발사 때는 발사 예정일에 발사했지만 3단 엔진이 조기 종료되면서 위성 모사체를 궤도에 올리지 못하고 최종 실패했습니다. 2022년 2차 발사 때는 1단 산화제 탱크의 레벨 센서 오작동과 기상 악화로 발사일이 6일이나 미뤄졌고
3차 발사에서는 발사 제어 컴퓨터와 발사대 설비 간의 통신 이상으로 발사가 하루 연기된 바 있습니다. 첫 야간 발사, 첫 민간 주도 우주 발사체, 여기에 2배로 늘어난 중량까지 매번 도전을 늘려가던 누리호는 이번 4차 발사 성공으로 전체 발사 성공률이 75%로 높아졌습니다. 누리호는 내년에 5차 발사, 2027년에 6차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누리호 7차 발사를 위해 내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며 8차 이후부터는 매년 한 차례 이상 누리호를 발사할 계획이 있다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YTN 양우영입니다. 탑재 위성 13기를 모두 안정적으로 목표 궤도에 올려놓으면서 누리호의 임무 수행 능력도 다시 입증됐습니다. 우리가 만든 발사체로 위성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 배송 시대가 가까워졌습니다. 이어서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리호 발사 12분 21초 뒤 목표 궤도인 600km에 오르자 자세 안정화 과정을 거쳐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분리됩니다. 11년 주기로 강해지는 태양 활동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자기장과 오로라 등을 관측하는 위성입니다. 미세 중력 환경에서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바이오 캐비닛이라는 초소형 실험실도 담겨 있습니다. 이후 누리호는 작은 큐브 위성 12기를 20초 간격으로 2개씩 내보냈습니다. 지구 대기 관측과 해양 쓰레기 감시부터 임무를 마친 위성이 스스로 대기권에 재진입해 폐기되게 하는 장치까지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우주를 향했습니다.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 우리가 인공위성 폐기와 충돌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우주검증 미션을 갖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3차 때와 비교해 큐브 위성의 개수와 중량만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위성 사출 기술은 더욱 발전해서 이번에는 양방향으로 2개가 동시에 우주로 나갔습니다. 누리호의 정밀한 제어 능력과 안정성이 증명된 겁니다. 위성이 사출되고 30분 뒤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첫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태양 전지판 전개가 정상적으로 됐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함께 발사된 초소형 위성 12기는 위성별 교수신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상국과 추가 교신을 진행해 위성 상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누리호는 다양한 크기와 무게의 위성을 성공적으로 실어나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외 위성을 수주해 발사하는 우주 배송 시장에 진출할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은 기술 자립도를 높였다는 성과를 넘어 한국형 우주산업 생태계를 열었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이번에 민간으로 이전된 발사체 기술이 꽃피우면 한국판 스페이스X도 그저 꿈이 아닐 겁니다. 임늘솔 기자입니다. 밤하늘을 가르는 누리호. 200톤짜리 동체를 우주로 향하게 하는 건 1, 2, 3단에 있는 엔진 6개의 힘입니다. 모두 우리 기술로 만든 순수 국산 엔진입니다. 엔진을 포함해 누리호에 들어가는 부품은 37만여 개, 우리 기업 300여 곳이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4차 발사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대신해 제작과 조립을 총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국가 우주개발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체계 종합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 총괄을 주관하고 발사 운영에 참여하여 역할을 완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발사를 통해 엔진은 물론 터보펌프, 전자장비 등 우주 발사체의 모든 핵심 기술이 국내 기업들에 스며들어 기술 자산으로 축적됐습니다. 민간에도 우주 분야의 전문 인력이 양성됐고 생산 인프라도 확충돼 우주산업 생태계가 조성된 겁니다. 이는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른바 우주경제로 진입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민간이 자립할 수 있고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로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리호의 발사 신뢰도가 올라갔고요. 발사 서비스도 더 이제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우주에서의 이제 사업들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누리호 4차 발사를 계기로 한국 우주기술은 연구 중심에서 산업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새로운 우주산업 생태계가 열리면서 한국판 스페이스X의 탄생 가능성도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발사 이틀 전만 해도 비와 강풍이 겹치며 준비 작업이 지연되기도 했는데요. 하늘도 응원을 보내는 듯 전날부터 맑은 날씨에 바람도 잔잔해지며 누리호는 최적의 조건 속에서 우주로 향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발사 이틀 전 아침, 고흥 나로도에는 비가 내리며 누리호 이송 시작은 예정된 7시 20분에서 1시간 40분가량 미뤄졌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바람은 종일 강했습니다. 순간 풍속이 초속 12.9m까지 거세지며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 발사대 기립 이후 이어지는 엄빌리컬 연결과 각종 점검도 다음 날로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발사 하루 전, 언제 그랬냐는 듯 날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갰고 가장 우려했던 바람도 잦아들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5.9m로 전날의 절반 수준. 평균 풍속도 초속 1.8m로 안정됐습니다. 어제는 좀 기상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오늘은 날씨도 굉장히 화창하고 바람도 잔잔하고 전체적으로 발사하기에 주변 환경은 아주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사를 가로막는 낙뢰 가능성은 물론 태양 활동 영향이나 우주 정거장을 포함한 우주 물체들과의 충돌 위험도 없었습니다. 발사 전까지는 맑았던 하늘이 이후에는 다시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구름으로 바뀌지만 누리호는 이미 하늘의 도움 속에 순조롭게 4번째 우주 여행을 마쳤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누리호 최초로 중형급 위성을 탑재한 4차 발사가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우주 발사체 선진국으로 더욱 나아가게 됐습니다. 한 차례 실패를 딛고 3차례 연속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는 앞서 나로호 발사 경험이 밑바탕이 됐습니다. 한국형 발사체의 역사, 박기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누리호의 발사 성공은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를 밑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기술 도움을 받은 나로호는 2009년 1차, 2010년 2차 발사 실패 끝에 2013년 3차 발사에서 성공합니다. 이후 우리 독자 기술 개발에 나선 끝에 탄생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021년 10월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첫 발사에 나섭니다. 애초 난제로 여겨졌던 1단과 2단, 위성 덮개인 페어링 분리는 성공했지만 3단 엔진 연소가 예정보다 일찍 종료되면서 탑재한 위성 모사체의 목표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습니다. 1차 실패를 딛고 2022년 6월 다시 진행된 2차 발사에서 누리호는 드디어 목표 궤도에 성능 검증 위성을 무사히 안착시킵니다. 1년 뒤 2023년 5월에는 실제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와 큐브 위성 7기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랐습니다. 특히 이번 4차 발사에는 중형급으로 위성의 중량도 커지고 큐브 위성의 수까지 대폭 늘어나면서 본격적인 우주 배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960kg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번 할 때는 좀 더 늘어날 거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실용 위성이 1.5톤급이기 때문에 1.5톤급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확보하는 게. 지난 1993년 1톤 소형 과학 로켓에서 시작한 우리의 우주 발사 기술이 이제는 200톤 규모의 독자 발사체까지 쏘아 올리면서 우주 선진국 진입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평가입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한 가운데 정부가 2027년까지 누리호를 2차례 더 발사하고 이후에는 매년 1회 이상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발사 경험을 토대로 더 큰 무게를 실을 수 있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우선 내년에는 7차 발사를 준비하기 위해 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는 민간 기업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발사 수요를 보장하는 구조를 마련해 우주산업 생태계를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를 주도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3차와 4차 발사 사이 공백이 길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협력업체와 함께 극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주산업은 잠재력이 크지만 독자 발사체가 있어야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엔진 점화.
그러면 오늘 새벽 마지막까지 발사 현장을 지킨 관계자와 함께 이번 발사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진혁 선임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진혁 선임연구원입니다. 네, 먼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새벽 누리호 4, 5기 발사 성공에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는 어떠셨나요? 네, 오늘 발사는 2년 반 만의 도전이었는데요. 이 현장 분위기는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특히 발사 순간에는 다들 숨을 죽이고 이 발사 장면을 지켜보았는데 하나둘씩 비행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자 곳곳에서는 이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그동안의 긴 준비와 노력들이 결실을 맺었다는 그런 안도감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번 성공이 우리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한층 더 높여준 그런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당초 0시 55분 발사에서 1시 13분으로 약 18분 정도 늦춰지면서 혹시 발사가 연기되는 거 아니냐는 긴장감이 커졌었는데 센서 이상의 원인이라고 전해 들었는데 혹시 당시 상황은 어땠나요? 네, 당시 발사가 늦춰지면서 정말 현장에는 큰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탑재된 이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임무인 지구의 오로라와 대기광 관측을 위한 발사 가능 시간대가 좁아서 발사가 이 다음번으로 연기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현장에 좀 많았는데요. 그래도 발사 가능 시한 1분을 남겨놓고 발사를 시도하고 이후 비행은 모두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네, 순조롭게 진행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또 발사 이후 단 분리등 과정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된 것 같았는데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이루어진 거죠?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이번 4차 발사는 이 발사 시간 연기를 제외하면 전체 비행 과정은 전반적으로 매우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발사는 예상보다 약 3분가량 일찍 종료되었는데요. 이는 이번 비행에 사용된 엔진이 예상보다 높은 연소 성능을 보여 목표 궤도와 속도에 일찍 도달하게 된 결과입니다. 네, 이제 위성 관련해서 짚어보고 싶은데 위성 수도 이전 발사보다 크게 늘어났는데 모두 문제없이 순서대로 사출된 거죠?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이번 4차 발사는 탑재 위성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 사출 과정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특히 이 정밀하고 안정적인 큐브 위성 분리를 위한 다중 위성 어댑터 기술이 새롭게 적용되었는데요. 모든 위성이 예정된 순서대로 정상적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발사 약 40분 뒤인 오전 1시 55분 초기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이 나머지 큐브 위성 12개에 대해서는요, 곧 교신 성공 여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위성들의 현재 상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또 이번 발사 성공으로 5차, 또 6차 발사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3차 발사 이후 약 2년 6개월 가까이 공백이 있었는데 5차 발사는 내년에 추진할 수 있는 걸까요? 네, 현재 저희는 고흥나로우주센터 조립동에서 누리호 5차 발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차 발사에서는 주탑재 위성인 초소형 위성 2호에서 6호기와 산하견에서 개발한 큐브 위성이 탑재될 예정인데요. 이 내년 예정인 비행 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현재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는 중입니다. 다만 모든 발사는 안정성과 기술적 완성도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최종 발사 일정은 이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 내년 발사도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바라며 또 이번 발사는 민관 합동으로 진행되면서 앞으로 민간으로의 기술 이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고 또 어떤 과제가 남아 있을까요? 네, 이 세계 종합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 제작을 주관한 이번 4차 발사의 성공을 통해서 앞으로 예정된 5차 그리고 6차 반복 발사에서는 이 민간의 참여 범위가 더욱 확대될 계획입니다. 이 민간의 참여 범위가 늘어난 만큼 다음 발사, 누리호 준비 및 발사에 문제가 없도록 이 민간과 공공이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끝으로 민간 발사체 추진과는 별도로 항공우주연구원에서도 앞으로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를 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텐데요. 어떤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연구원에서는 현재 누리호보다 크고 성능이 뛰어난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착수하여 앞으로 우주 개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 우주 개발 계획을 우리 힘으로 직접 실현하기 위한 신기술 탐구와 연구에도 매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우주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 누리호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도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진혁 선임연구원과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깜깜한 밤 추운 날씨에도 전남 고흥은 누리호 발사 순간을 직접 보려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누리호에 실린 위성을 개발한 연구진들도 날아오르는 발사체를 보며 벅찬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현장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새벽 1시 13분, 환한 불꽃이 까만 하늘 위로 솟아오릅니다. 섬광과 함께 힘차게 날아오른 누리호의 모습에 시민들은 있는 힘껏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시민들은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누리호의 우주를 향한 네 번째 도약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공중에서 불이 갑자기 꺼졌다가 탁 다시 켜지면서 가는 게 분리되는 게 보여서 진짜 신기했던 것 같아요. 발사 연기로 마음 졸인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누리호가 예정된 날짜에 날아오르자 가족과 함께 멋진 순간을 함께한 시민들 얼굴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번에 한번 왔었거든요. 그때 30분 전에 취소돼가지고 아들 보여줄 수 있어서 더 좋아요. 발사 장면을 보니까 저도 굉장히 감격스럽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서. 누리호 발사 성공을 향한 기도는 다른 곳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누리호는 각종 임무를 수행할 위성들을 싣고 우주로 향했는데요. 위성 개발에 참여한 연구진들도 숨을 죽인 채 발사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가슴에 품었던 꿈이 이루어졌다며 연구진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우주로 제가 설계한 거 하나 보내보고 싶다는 게 꿈이었는데 꿈을 이렇게 일찍 이루게 될 줄 몰랐고 방금 전에 이제 사출됐다는 소식까지 들었는데 아직 별로 믿기지가 않고 개발진들 모두 굉장히 고생 많이 했고 위성 개발팀 모두의 이제 꿈과 낭만이 실려 있는 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의 바람과 함께한 누리호의 첫 야간 발사가 성공하면서 시민들은 앞으로도 누리호가 우주 개발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해 봅니다. 누리호 대한민국 화이팅! YTN 윤태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멈출 줄 모르는 혁신으로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여러분이 참 자랑스럽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이번 4차 발사는 우리 과학기술의 자립을 증명해낸 사례인 만큼 미래 세대가 더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고 당당하게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미래와 무한한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1월 27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